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여러분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시큐리움에 방문하고 싶으셔도 방문하실 수 없으시죠? 그래서 저희 시큐리움에서는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해양 미생물에 대해서 강의를 맡게 된 백경화입니다. 여러분, 해양 미생물은 언제부터 지구에 출현하게 되었을까요? 지구는 약 45억 년이라는 나이를 갖고 있습니다. 미생물은 약 40년 전에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공룡이 언제 발견되었는지, 언제 출현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약 3억 년 전에 출현을 하고 멸종을 했습니다. 40억 년 전부터 출현을 한 미생물, 그 나이가 정말 대단하죠? 그렇다면 미생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들, 미생물을 관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이시죠? 사람인 저는 여러분들 육안으로 쉽게 관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봄에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꽃들은 여러분들 육안으로 쉽게 관찰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마찬가지로 벌들도 여러분들 쉽게 관찰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미생물은 여러분들 육안으로 관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곰팡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간간히 여러분들 육안으로 관찰하실 수 있으시지만 미생물은 대부분 현미경으로 관찰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곰팡이도 얘기했었고 세균도 얘기를 하고 바이러스도 얘기를 했습니다. 미생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곰팡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곰팡이는 우리들 육안으로나 현미경으로도 모두 다 관찰이 가능합니다. 핵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곰팡이를 진핵생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자기 스스로 증식을 하고 또는 식물이라든가 동물의 기생에서 살기도 합니다. 세균은 다른 말로 박테리아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세균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안으로는 관찰하시기 매우 어렵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핵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핵 생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자기 증식도 하면서 기생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광학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더 작은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전자 현미경으로 볼 수가 있고요. 자기 스스로는 절대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숙주에 붙어서만이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곰팡이를 없애는 길은 항진균제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없앨 수가 있고요. 세균은 항생제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백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생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미생물들이 존재를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식중독을 일으키는 포도상 구균은 포도 알맹이처럼 생겼다고 해서 포도상 구균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비엔나 소세지처럼 생긴 녀석들도 있고요. 몸에 털이 많이 달려있는 미생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키웠을 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모양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생물은 어디에 살까요? 먼저 여러분, 미생물은 어느 곳에나 다 존재를 합니다. 그중 우리 먼저 인체를 알아볼까요? 여러분들 요즘 선전에서 많이 들어보시는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리 장내에 유익한 세균, 유해한 세균 함께 공존하고 있고요. 우리 입속에도 유익한 세균, 유해한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자주 안 닦으시면 이가 썩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유해한 미생물들이 침투를 해서 이를 썩게 하고요. 또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나쁜 미생물들이 여러분 몸속에 활발하게 증식을 하게 돼서 여러분 몸을 아프게 만듭니다.
또한 미생물들은 식품에도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들 발효 미생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청국장, 된장, 고추장, 또한 술, 치즈 이렇게 발효에 관련된 곳에 어느 곳에나 미생물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토양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식물 뿌리 주변에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서 이 미생물들이 식물을 병들게 하거나 혹은 식물을 아주 왕성하게 자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양은 어떨까요? 해양에도 미생물이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해양에 존재하는 미생물들은 유기물들을 분해를 하고 그 유기물들을 타 생물들이 이용하게 하는 먹이사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들은 염전, 극지, 심해, 온천 등 다양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생물들은 우리와 함께, 지구와 함께 모든 곳에 다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양에는 얼마나 많은 미생물들이 존재를 할까요? 해양에는 아프리카 코끼리 2,400억 마리에 해당하는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약 바닷물의 50에서 90%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상에는 플랜트와 곰팡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바다에 가면 오히려 미생물들이 그 수가 더 많습니다. 특히 심해에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지 못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해양 미생물을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바다에 있는 많은 생물들과 미생물은 함께 공존하면서 진화해 왔습니다. 미생물은 해양 생물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래를 생각해 볼까요? 고래는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새우를 먹고 자랍니다. 새우는 무엇을 먹고 자랄까요? 새우는 플랑크톤, 미생물들을 먹고 자랍니다. 만약에 미생물들이 바다에 없다면 결국 고래는 살 수가 없겠지요. 이것처럼 해양 미생물은 해양 생물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 미생물은 탄소, 질소, 황 등 물질 순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미생물들은 특히나 심해에서 나오는 마그마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서 자라고 있는데요. 이들을 탄소를 이용하고 질소를 이용하고 황을 이용해서 자라는 미생물들이 내는 좋은 물질을 가지고 다른 생물들이 또 먹고 자라는 역할들을 하며 이렇게 나온 산물들을 지구 기후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생물들은 바다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간혹가다 뉴스에 기름이 오염된 그런 뉴스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먼저 사람들이 가서 방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름을 먼저 1차적으로 회수한 다음에 보면 바다가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 바다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작게 부서진 기름이라든가 그 외에 기름 찌꺼기들은 그대로 바다에 남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미생물이 가서 먹어 치우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요즘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미생물이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은 바다의 청소부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생물들은 에너지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빛 에너지를 생성하는 미생물도 존재를 하고요. 가스를 만드는 미생물도 존재를 합니다.
특히 심해에는 많은 가스 생성 미생물들이 존재하고 있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심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양에는 많은 미생물들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화장품에 들어가는 유화제 혹은 항생제 혹은 색소를 생성하는 미생물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사료를 만드는 미생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19를 진단하는 키트에 들어가는 효소라고 하는 것들도 전부 다 미생물이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생물은 유용물질을 찾아낼 수 있는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모든 미생물들이 전부 다 유익한 걸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비브리오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름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균입니다. 해안가에 가서 날걸로 음식을 먹었을 때라든가 혹은 맨발로다가 바다에 이렇게 뛰어 들어가셨을 때 간혹 상처난 부위에 미생물이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피부를 괴사시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그런 세균입니다. 모든 미생물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니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미생물들은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미생물은 고체에서 혹은 액체로 그리고 공기가 있을 때 공기가 없는 조건에서도 다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조건들을 맞춰줘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비밀인데요. 해양 미생물들은 소금을 아주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해양 미생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우리 모두 손을 깨끗이 씻고요. 양치를 자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음식은 꼭 적정한 온도에다 보관을 하시고요. 여러분 주변을 깨끗하게 하시면 미생물로부터 안전하게 미생물과 함께 생활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상으로 해양 미생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시큐리움으로 놀러오세요.